안녕하세요. 매뉴얼TV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ETF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원유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 경제 관련 뉴스를 자주 듣는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끝이 있긴 한가 싶을 정도로 폭락할 때 주가가 내려가는 것에 베팅하는 코스피 인버스 ETF에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을 겁니다. 또 사우디와 미국, 러시아 이렇게 세 나라가 기싸움을 하느라 원유, 즉 기름 가격이 아주 살벌하게 폭락했을 때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원유 관련 ETF에 엄청난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등장했죠. 만약 ETF가 뭔지 모르시던 분이라면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매뉴얼TV 채널에도 종종 제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언급했던 상품도 ETF입니다. 삼성전자나 테마주 같은 개별 회사 주식들을 사고 팔면서 마음고생하다가 이번 폭락장을 계기로 미국 ETF에 분산 투자하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시작하게 되었죠. 지난 3월, 4월 수익률을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투자 손익률을 계좌 인증과 함께 공개할 예정인데 구독자분들이 ETF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ETF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로드했던 한국투자증권 시리즈, NH투자증권 시리즈처럼 앞으로 ETF 시리즈를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ETF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으로 ETF가 대체 뭔지, 우리가 왜 ETF를 알아야 하고 또 여기에 투자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네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한글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부르는데요. 펀드 중에서 어떤 지수라는 걸 따라서 움직이도록 설계된 걸 지수 펀드라고 부르고 이 펀드를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소에 상장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영어나 한글이나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펀드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ETF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펀드가 뭔지, 두 번째, 펀드 중에서 인덱스 펀드라는 건 뭔지, 마지막으로 그럼 ETF는 인덱스 펀드와는 무엇이 다른지 순서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는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서 돈을 모아서 큰 규모의 돈 뭉치를 만들고 이 돈을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나 대신 투자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품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본인의 직감이나 증권사의 리포트나 기술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죠. 세상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펀드가 있고 각자 컨셉을 잡아서 다른 펀드들과 경쟁합니다.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미국의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 등등 매우 다양하죠. 펀드에 가입해서 돈을 맡기고 수익이 나면 플러스, 손해가 나면 마이너스가 계좌에 찍히게 되고요. 만약에 펀드에서 돈을 다시 꺼내고 싶으면 펀드에서 탈퇴하고 돈을 현금으로 되찾으면 됩니다. 이걸 환매라고 부르죠. 펀드는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로 나뉩니다. 액티브는 적극적으로 뭔가 선택한다는 뉘앙스고 패시브는 수동적인 느낌이죠. 영어 단어 뜻 그대로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사고 파는 펀드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미국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예로 들어볼게요. 원래는 아이폰 때문에 애플이 잘 나갈 것 같아서 많이 담아두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유망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애플을 일부 팔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더 사둘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업을 분석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펀드를 구성하는 주식의 비율을 조절하는 게 액티브 펀드입니다. 증권사에서 추천 펀드로 뜨는 대부분의 펀드가 액티브 펀드예요. 반면에 패시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시장 지수를 기계적으로 복사하는 펀드인데요. 이 시장 지수라는 게 영어로 인덱스이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라고도 부릅니다.
시장 지수를 복사한다는 말은 그 지수가 오르면 인덱스 펀드의 가치도 오르고 지수가 내려가면 그 펀드의 가치도 내려가도록 포트폴리오를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우선 지수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해야겠네요. 지수 중에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건 주가 지수입니다. 주식시장이 현재 좋은지 나쁜지 또 좋다면 대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기 위해 수치화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주가 지수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죠. 사실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려면 그 회사가 증권시장이란 곳에 상장되어야 합니다. 시장에 물건을 내놓아야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시장이 있고 그게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회사의 매출이나 자본금에 따라서 어느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지 결정되는데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장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LG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들은 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죠. 코스피 지수의 자식 같은 느낌으로 코스피 200이란 이름의 지수도 있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전체가 아니라 대표 200개만 따로 추려서 발표하는 지수죠. 이제 지수에 대해 감이 잡히시나요? 그럼 인덱스 펀드는 어떻게 이 지수를 복사해 내는 걸까요? 코스피 200이라는 이름의 바구니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 바구니에는 한국 200개 기업들의 모든 주식들이 담겨 있다고 해보죠. 삼성전자 주식도 들어있고 네이버 주식도 들어있고 은행 주식들도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회사들이 돈을 잘 벌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이 바구니 전체 가격도 올라가고 회사들이 그 질병 때문에 휘청거리면 바구니 전체 가격도 내려가겠죠. 앞에서 펀드도 돈뭉치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인덱스 펀드는 이 돈뭉치를 코스피 200 바구니 안에 담긴 회사의 구성 비율대로 돈을 나누어서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바구니 전체 가치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면 인덱스 펀드 돈뭉치의 30%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쓰는 식이죠. 이렇게 코스피 200을 구성하는 회사들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게끔 펀드를 설계하면 아주 기계적으로 투자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지수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펀드를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뭘 사고 팔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실제 펀드 운영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겠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니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연한 말이지만 미국에도 주가 지수가 있고 S&P 500 지수, 다우존스 산업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이렇게 세 가지 지수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 말고도 금이나 은, 구리 같은 원자재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수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인덱스 펀드도 존재하겠죠. 자, 그럼 ETF는 뭘까요? ETF의 이름이 상장지수 펀드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ETF는 앞에서 설명한 인덱스 펀드를 회사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해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펀드는 가입과 탈퇴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삼성이나 키움, 미래에셋 같은 자산 운용사에서 ETF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 중인데요. 이들 자산 운용사에서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고 이 펀드의 큰돈 뭉치를 잘게 쪼개서 시장에 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TF 개당 가격은 대부분 1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개인도 부담 없이 한 주씩 사고 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ETF는 한국의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복제해내는 인덱스 펀드를 잘게 쪼갠 겁니다. 앞에 붙은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임을 나타내는 브랜드 명이고요. 유명한 브랜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키움에서 만든 건 코세프, 미래에셋에서 만든 건 타이거, 한화에서 만든 건 아리랑이 앞에 붙습니다. 이름 뒤에 나오는 게 보통 ETF가 따라가는 지수의 종류예요. 코덱스 골드 선물 같은 ETF는 골드 선물 지수를 따라 만든 ETF겠죠? 코덱스 200 ETF의 가격 그래프를 보면 코스피 200 지수와 거의 같은 추세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코스피 200 ETF가 펀드 돈 뭉치를 어디에 얼만큼 투자하는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종목명과 비중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마다 코스피 200 지수를 복제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같은 지수를 복제하는 ETF라고 해도 회사마다 가격도 다르고 지불해야 하는 보수도 다릅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고 회사마다 비교할 수 있는지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ETF 투자는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한국에 있는 다양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직접 분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삼성전자, 네이버, 신한금융지주 등 회사별로 한 주씩 사려고 하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회사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더군다나 이런 회사의 주식들을 아까 ETF 투자 목록에서 봤듯이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사려면 정말 큰 금액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ETF는 이미 전체 펀드 금액이 이렇게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투자되고 있고 우리는 그냥 이 ETF를 한 주씩 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 한 주의 ETF만으로도 전체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전체 주식 시장의 가치가 올라가면 내가 산 ETF 가격도 올라갈 테니까요. 만약에 ETF가 아닌 개별주를 제가 선별해서 샀다고 해볼까요? 전체 주식 시장은 막 장밋빛이고 주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하는데 내가 산 회사의 주식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코덱스 200 ETF를 사뒀다면 적어도 남들이 웃을 때 함께 웃을 수는 있는 겁니다. 물론 회사를 분석하는 눈이 탁월한 능력자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존 같은 엄청난 회사를 10년 전에 미리 골라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당연히 수익률이 훨씬 높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제 돈을 맡기고 싶네요. 하지만 저와 같이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다가 전문가도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주가지수 ETF에 투자하는 게 속편하고 무엇보다 쉽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에는 전체 주식 가치가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장점, 다양한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산 투자는 사실 주식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분산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자산 분배를 하려면 채권이나 금, 원자재 등에 나누어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식에 모든 자산을 넣었다고 가정해볼까요?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중국 주식에 골고루 투자했고 은행, IT, 생필품 회사들의 주식을 나누어 담았다고 해도 2020년 2월 전 세계를 뒤흔든 그 질병과 같은 이슈가 터지면 전 세계 주식이 모두 한꺼번에 하락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볼 겁니다. 하지만 만일 미리미리 채권이나 금, 원자재 등등 주식이랑 어느 정도 따로 논다고 알려진 자산들에다가 나누어서 투자해 두었다면 주식에서의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산 배분이 중요한 걸 안다고 쳐도 대체 금이나 채권에 어떻게 투자하는 걸까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벽을 느끼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금을 사라는데 그럼 금은방에 가서 골드바를 사야 되는 건지 채권을 사라고 하는데 채권이 대체 뭔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ETF 중에 채권과 금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면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걸로 예를 들면 코덱스 골드 선물, 아리랑 구체 선물 10년 등의 ETF들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금 가치를 따르는 ETF, 한화 자산운용에서 만든 10년짜리 국채의 가치를 따르는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가격도 살만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도 가능하죠.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매력적인 ETF의 장점입니다. 비싼 보수를 주고 자산 관리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자산 분배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운영 중인 올웨더 포트폴리오와 IRP 계좌도 모두 ETF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장점, 보수가 낮습니다.
펀드나 ETF에 투자할 때 보수에 대해 잘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만 떼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떼가죠. 1년 수익이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이 가져가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주식을 잘 골라달라고 펀드 매니저에게 큰 보수를 지급했는데 수익마저 났다? 피눈물 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ETF는 지수를 기계적으로 모방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적고 이 때문에 보수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코덱스 200은 0.15%, 코덱스 골드 선물은 0.68%의 보수를 떼갑니다. 미국 ETF는 더 낮습니다. S&P 500 상장 지수를 따르는 SPY는 0.09%, 골드 상장지수 펀드인 GLD는 0.4%를 보수로 가져갑니다. 확실히 한국 ETF보단 보수가 낮죠? 사실 1% 정도 되는 보수가 무슨 상관이냐, 수익만 잘 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복리의 마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 2년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펀드가 시장 자체 수익보다 높은 성과를 낸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물론 ETF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처음에 ETF는 전체 지수를 모방하는 걸로 개발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섹터나 테마에 투자하는 ETF도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ETF들은 보수가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섹터나 테마에 속한 기업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ETF의 세 가지 장점 때문에 주식 단타 매매하듯이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서 모으는 방식을 저는 추천드려요. 물론 수익이 날 때 팔고 시장가가 낮아졌을 때 다시 매입하는 액티브한 투자가 매력적이란 걸 알고 있죠. 이른바 손맛, 짜릿함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같은 초보들은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고 주식 회사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얻어내는 그 수익을 나눠 갖기 위해서는 전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편이 쉬우니까요. 보수도 낮고 개별주를 사야 되는 부담도 없고요. 그럼 실제로 판매 중인 ETF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서 거래되는 대표 ETF와 미국에서 거래되는 대표 ETF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각 ETF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차차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 채널 구독해 두시고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